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 우리는 전 세계의 아주 중요한 나라인 6개 나라, 우리 한국과 특별히 인연이 깊은 중국, 일본, 또 러시아, 그 다음에 이태리, 미국,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모든 걸 종합하는 의미에서 한국 역사를, 그래서 6개 나라를 갖다가 해석을 했어요. 특별히 한국사는 회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 제가 조금 해석을 덧붙였는데, 오늘 한국사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선사에 대해서 또 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무리를 갖다가 이제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한국 민족이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 특별히 내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표를 이용하겠는데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1392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 바로 조선이 있기까지의 직전에 우리는 1231년에서 1374년까지 143년간 몽고의 지배를 받았어요. 몽고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돼서 조선이 세워지게 됩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성계에 의해서 세워지고 나서 바로 그 아들인 이방원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방원이 얼마나 많은 왕족들과 또 정몽주 하여간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는 공부를 이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몽고의 압박을 받은 지 18년 만에 조선을 세우는데, 조선 세운 지 이게 몇 년 만에요? 6년 만에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왕자의 난이 2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2년 만에 또 2차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98년 동안 좀 잠잠한가 했는데, 잠잠한가 하더니 갑자기 또 권력 다툼으로 해가지고 사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98년 만에 사화가 일어나가지고 1498년에 무오사화, 그리고 6년 있다가 1504년에 갑자사화, 또 15년 있다가 1519년에 김효사화, 그리고 26년 있다가 1545년에서 1562년까지 을사사화. 이게 1498년에서 1562년까지 64년 동안 이 나라는 한시도 쉴 새 없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전국이 피비린내나는 이런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피비린내나는 이런 권력 다툼이 이렇게 있고 난 다음에 30년 있다가 일본에 의해서 임진왜란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기에 우리나라 그 상황이 매일 그냥 정당들끼리 당파 싸움만 하고 있고 국민들은 아주 그냥 살 수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나라 정도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먹어치우겠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서 또 6년 있다가 정유재란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이 당했는데 조금 있다가 중국에서 보니까 이거 조선 한반도는 매일 자기들한테 형님 이렇게 굴종적인 4대
주의로서 이렇게 지내고 그랬었는데 청나라의 중국의 종속됐던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또 확실하게 조선을 이렇게 속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본한테 당한 지 29년 만에 또 중국한테 정무교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10년 있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숨 쉴 새가 없어요. 그냥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그 다음에 사화가 일어나서 그냥 64년 동안 이렇지 또 조금 있다가 일본이 쳐들어와서 또 어수선하게 만들지 또 중국이 쳐들어와서 만들지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147년 만에 이 땅에 실학과 서학이 들어와요. 중국으로부터. 이때 실학과 서학이 들어올 적에 천주교가 전래돼요. 천주교가 전래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거고 특별히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도 오늘날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남녀 동성이다, 동등한 이런 입장이다라는 걸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천주교 자체가 인간 평등,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유교의 그 관리들을 보니까 남녀 평등 이게 맞겠어요? 안 맞지. 그리고 이렇게 고조선 시대부터 유지해왔던 노예제도, 쌍놈제도. 그러니까 귀족과 천민, 양반과 쌍놈제도가 기원전 2300년부터 유지돼 왔던 건데 이걸 갖다가 더 강화시킨 것이 이 유교에 의해서 양반과 그 쌍놈 간의 갭이 훨씬 커졌는데 이걸 내비두겠어요? 모든 게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유교 관리들의 눈으로 다 보기에는 이게 외국의 철학이라든가 외국의 학문으로서 이건 도대체가 나라를 망칠 이런 이론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조상제사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완성된 제사고 제일 중요하지 조상들에게 하고 이러는 것 같은 건 우상이다라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당시에 폈던 거예요. 이게 프랑스 외방선교의 신부들에 의해서 그들이 좀 그 당시에 무지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 얕잡아보고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우리 미국사 공부했지만 미국 이렇게 정복할 적에도 신대륙 발견해서 정복할 적에도 원주민들을 어떻게 됐죠? 완전히 무시했어요. 완전히 무시해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혼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 완전히 무시하고 개 돼지만도 못한 이런 어떤 짐승으로 다루면서 끝내는 결국 다 몰아내고 노예로 다 다스렸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유럽 사람들의 눈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하치의 이런 인간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교와 천주교가 싸움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다가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주교가. 그래서 그때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 이제 천주교 들어온 지 얼마 만에요? 17년 만에 이제 신유박해 받은 지 38년 만에 기해박해 받은 지 5년 만에 병호박해 받은 지 20년 만에 병인박해. 이게 1801년부터 1873년까지 72년 동안 전국적으로 계속 또 피 흘리며 아까 사화 때는 언제죠? 64년 동안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피를 흘리더니 또 박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고조선부터 아니면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이렇게 지켜왔던 나라냐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나라냐고요. 권력자, 양반, 귀족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적에 미국에서 이렇게 놓고 볼 적에 미국이 이미 일본은 이미 그 커뮤니케이션이 끝났어요. 그래서 일본은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 미국이 군함 몰고 다 가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그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금방 굽신거리거든. 그러니까 일본은 싸움도 안 하고 금방 굽신거려 가지고 미국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맺은 바람에 대화가 일찍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일본을 갖다가 이제 불평등 조약으로다가 계약 맺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또 맺으려고 신미양요를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병인박해로다가 피바다 싸움만 하고 있었어. 그러는 가운데 잘난 척 해느라고 미국 군함이 들어온 걸 갖다가 미국 그 배가 들어온 걸 갖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살라 버렸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미국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군함을 몰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흥선대원군이 아주 그냥 잘난 척 했느라고 끝까지 몰아내버려가지고 미국이 여기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냥 본토로 다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쇠국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개방 못했고 미국을 가지고 내 주축을 갖다가 아주 우리가 뭐 힘이 세서 그런지를 알고 이런 그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일찍 계약을 맺었던 그 일본이 얼마 만이야? 이게 3년 만에 쳐들어와가지고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미국과 불평등 조약 맺은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12개 조항으로다가 우리나라 불평등 조약만 맺었는데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야. 근데 꼼짝도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미국, 일본 시작됐지. 이모군란은 또 뭐예요? 어디하고 한 게? 청나라. 그러니까 갑신정변이라든가 동학혁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는 좀 더 개화돼야지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을미사변으로다가 미군, 일본 군인에 의해서 민비가 살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사늑양 맞고 찬일 압박 일본에 의해서 당하고 2차 세계대전 결말로다가 한국과 아시아 나라들이 해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자고요. 이 상황을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면, 신미양요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미국하고 관계니까 미국하고 관계 흥선대원군이 아주 그냥 그 쫓아낸 걸 갖다가 아주 자랑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은 일본에 의해서 무력으로 12개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건데, 일본이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청나라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청나라를 배제해야지만이 우리나라를 일본이 온전히 지배할 수 있거든. 여태까지는 우리나라는 청나라에 종속돼 있었거든요. 너무나 오랫동안 청나라에 종속돼 있었어. 근데 일본이 미국과 개항을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다 무기라든가 막 이런 걸 갖다 받고 나서 보니까 저것들 뭐 청나라든 뭐 러시아든 한국이든 더더군다나 한국이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바로 조약을 맺은 것이 강화도 불평등 조약 맺은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식군대가 난을 일으켰어요. 이거 신식군대라고 창설된 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90군데라고 여태까지 생활해왔던 우리들은 너무 힘들으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누가 지원해줬어요? 지지해줬어요? 대원군이. 대원군이 이걸 지지해주면서 누구를 물리치려고 그랬어요? 민비 세력을 물리치려고 이렇게 해주니까 민비는 또 뭐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돼. 민비는 청나라에 가가지고 청나라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청군이 들어와가지고 대원군을 납치해 갔어. 이게 나라예요? 같이 협력해도 제 지도자들끼리 같이 협력해도 나라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고 백성들 참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데 이게 지금 할 일들이냐고요.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이렇게 하니까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지. 갑신정변은 뭐예요? 개화당이 이렇게 조선 자주 독립 촉구 사건을 일으킨 거야.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민비가 이제 청군을 요청해 들어온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대원군 납치해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청나라의 속국이 또 됐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이제 조선 자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청나라에 대항해가지고 자주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김옥균, 박영용,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이런 양반 출신의 청년 지식층과 어떤 급진 개화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도 갑신 정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청나라에서 다시 와가지고 대원군을 또 납치해가고 민비 정권을 갖다가 수립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조선을 갖다가 청나라에 완전히 종속시키고 다스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속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때 바로 또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동학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운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천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도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이거 개인적으로다가는 어떤 내면의 어떤 구원을 위한 어떤 그 종교적 성격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의미라는 것은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잘 보위하면서 농민들을 구제하자. 농민들이 저 권력자들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농민들을 구제하자고 일으킨 정치운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었지만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이 공부했잖아요. 이런 분들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 권력자들로부터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일어난 운동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동학운동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갑오개혁이 일어났는데 갑오개혁은 뭐예요? 이거는 친일 개화파의 개혁이에요. 무슨 뜻이냐? 민비 정권이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민비 정권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해요. 참 민비도 엄청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주독립을 하고자 어떤 조선을 좀 바르게 세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게 배웠다는 더군다나 왕궁에 있는 사람, 특별히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청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일본도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저 청나라한테 조선을 뺏기고 말겠다. 그래가지고 일본도 군대를 파견해요. 그래서 일본이 민비 정권을 갖다가 타도해버리고 흥선대원군으로 신정권을 수립해요. 이때 바로 일본이 민비를 죽이는 거예요. 국령은 뭐냐고, 대통령 부인이면 뭐 할 거냐고, 도대체가.
그냥 한 칼에 죽이잖아요. 이런 걸 당한 것이 우리 민족이라니까. 권력자들끼리 싸움하는 통에. 그러면서 3차의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갑오개혁인데, 왜 일본은 이런 개혁을 하려고 그랬냐 하면은 청나라랑 러시아가 조선에 이렇게 간섭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완전히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계산 때문에 이런 개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뻔하죠. 이런 개혁이 실패는 했지만 이 개혁 후에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사늑약, 그 다음에 한일합방. 일본의 계획대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일본이 이미 미국과 불평등 조약이긴 하지만 미국에 개방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대식 신식 무기라든가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났더니 청나라가 중국이 인원이 많으면 뭐하냐고. 한 명이면 100만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니 10,000명이면 일본군 10,000명이 가면 중국군 100만 명 그 총으로다가 이 칼과 화살 가진 사람 상대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서 청일전쟁 때 중국이 진 거예요. 일본군 몇 명한테. 그러니 우리나라가 당하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총이 없잖아. 대포도 없고. 이게 우리 1945년까지의 우리 민족의 울분 섞인 역사예요. 하느님께서 이 역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을까? 참으로 이게 나라냐? 이게 내가 선형성 시켜놓은 나라냐? 니네는 고려시대 때는 매일 중국에서부터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여러가지 시달림 받다가 이제 조선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에 열리도록 도와주는데, 조선시대가 열리니까 너희들 자체 내에서의 싸움도 더 심하고 이게 사화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도 미국, 일본 청, 그냥 미국, 일본 청, 그냥 숨 쉴 새도 없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갖고 노르니, 이런 가운데 이런 게 지도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도자상 없어요. 사회적으로 보든 종교적으로 보든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고. 집안에서도 가장이라고 뭐 잘난 척할 게 아니에요. 가장도 가장다운 가장이 있어요. 나라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인간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철학이 없는 나라였거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이게 뭐야, 1984년도 돼서야 어디서 천주교 1984년도 돼서야 천주교 들어왔으니까 불과 얼마 전 얘기거든요. 240년이나 됐을까? 2333년부터 기원전부터 따져놓고 봤을 때. 근데 제대로 된 인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 종교라고 하더라도 종교가 제대로 된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세워진 종교냐, 이거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우리 불교도 고려시대를 갖다가 500년 후에 500년 지난 다음에 불교의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 망하잖아요. 유교의 지도자들 때문에 또 조선시대 500년 끝나면서 망하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교도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봐요. 너무나 엉망인 어떤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많잖아요. 정치 세력화 돼가지고 도대체가 이해도 안 되는 뭐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그리스도교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지도자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있었느냐? 사회적인 차원이든 종교적인 차원이든 이거 심각하게 문제를 한번 고민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도자도 별로 없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정말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고, 물론 극소수 있긴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 나라의 정말 각 가정을 갖다가 성가정으로 이끌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특별히 올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범죄 보세요. 성인들 범죄 이상하잖아요. 이게 다 누구 잘못이에요? 성인들 잘못이에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권력자들은 자기만 권력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재력가들은 자기만 돈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우리 내 집만 잘 살면 되지 까지가 이웃집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거 관심이나 있어요? 없죠.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기원전 2333년부터 지금 210년이니까 2020년이니까 4500년 동안 우리 민족 역사가 진짜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오늘 살고 있는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의 풍토인지, 아니면 그냥 나도 그냥 이웃 누구 만날지 모르고 나 두렵기만 하고 어떤 사고 날지 몰라서 참 이렇게 걱정도 많고 무슨 병 걸릴지도 모르겠고 어떤 문제 생겼을 적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임해야 될 거예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강의로 우리 민족 역사에서 이런 파란만장한 힘드는 사건이 많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인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민족과의 관계가 정말 어떠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 아니 내가 살아갈 길, 내 가정이 살아갈 길은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좀 쉬죠. 네.